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프린트 있는데 혹시 받아오셨어요? 없다고요? 아, 그래요? 아, 예. 그거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 이름은 아시죠? 제 이름. 자, 여기 보시면 한영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 BTS라고 써놔가지고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외모가 BTS가 아니라 이제 베스트 텍스 스터디. 그래갖고 BTS라고 말하는데 누가 만들어준 건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이 이제 5일째죠. 4일 들어보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앞에 4일 동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 아니면 이거 어려운데 뭐 어떤 게 할만하다? 할만하다. 선생님도 할만하다? 할만하다?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 되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공인중개사 공부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렇죠? 남들이 보면 아유 그거 뭐 한 서너 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고. 이거 따서 뭐 하냐? 뭐 요즘 뭐 너무 많아 죽겠는데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대로 그냥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발 들이는 순간 이제 마음대로 못 나가요? 나가는 건 반드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돼요? 합격해서 그렇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충분히 합격할 만한,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미지가 선생님 할 만한 과목 같아요? 아니면은 세법 그럼 되게 어려운 과목 같은데 이제 어떤 게 맞아요? 해보지 않아서? 자, 그다음 선생님 그럼 할 만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접근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문제 수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40문제짜리 과목이 아니라 16문제짜리 과목이다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비중이.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16개 치고는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요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양이 좀 많이 줄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있냐면은 아니 16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맨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잠깐 미뤄. 나중에 이제 점점 뒤로 가서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조금 늦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초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6과목 골고루 하죠? 그냥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아시겠죠? 가끔 있으면 무슨 카페라든지 아니면 재수한 분들 말 들어보면 공세법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과목별로 편식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수업에 따라갔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절대 16개라고 그다음에 공시법 했어요? 맞아? 했어요? 공시법 24문제죠? 비중이 낮다라고 해서 나중에 하지 말고 같이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죠? 대답은 잘하셔 처음에는 항상. 근데 항상 하다 보면 꼭 미뤄요.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많이 했죠, 이제. 어떤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다른 것들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이 설명했을 테니까 이제 세법만. 세법 어디 있어요? 한참 밑에 있어. 1차도 아니고 2차. 2차 과목 중에서도 2교시 중에서도 공시세법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16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이제 과목당 40문제, 요 40문제니까 두 개 이제 80개 이제 40개인데 그 40개 중에서도 25번부터 40번까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례차례 쭉 공부하다 보면은 세법은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라 말아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거 됐고 마지막 하나. 2차만 하시는 분. 한 분이에요? 자, 2차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차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만 공부하시는 분, 1차는 되고 2차 4과목만 하시는 분. 한 분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에반데. 어쨌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나는 6과목을 공부하는데 저 사람은 4과목만 공부하면 되니까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되게 편하겠다.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 4과목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다 받으셨죠?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세법의 기초 개념입니다. 이제 교재는 아직 보지 마시고 이제 요것만 첫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할 겁니다. 세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과목 이름이 그냥 세법이에요, 부동산 세법이에요?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그냥 세법이 이름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법 그러면은 어떤 세금이 생각나요? 저 선생님, 세법 그러면은 어떤 세금? 세금 이름 중에서 알고 있는 세금 이름. 취득세. 또 재산 공부했나? 또 공부했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 세금 그러면 어떤 세금 이름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 부가세. 오, 부가세. 가게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렇죠? 자, 근데 부가가치세도 물론 부동산세법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취득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는가? 재산세 내야겠죠? 그리고 많이 갖고 있으면 무슨 세금? 종부세, 그렇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뭐야, 이 사람이 집을 많이 갖고 있네? 이러면 종부세가 또 나옵니다.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자,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주로 요거를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다음에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요거를 이제 누가 내는지, 얼마나 내는지, 언제까지 내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부동산세법이에요. 됐죠? 이게 다예요. 재밌겠죠? 재밌겠다니까. 예. 자, 16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부동산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해서 딱 개업을 했어요. 그럼 손님이 와. 그럼 맨 먼저 뭘 물어봐요? 제가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내놓으면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얼마나 나와요? 이걸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무상으로 알아두면 가장 좋은 게 요 부동산세법이다. 자, 요거 몇 문제 나온다고요? 안타깝습니다. 40문제짜리가 돼야 되는데 1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별로 몇 문제씩 나오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린트를 맨 먼저 보십시오. 프린트.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저 노원학원이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죠? 대부분. 자, 갑이라고 하는 분 노원구에 거주하는데 2024년도 1월 31일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원구에 살고 있는 거는 자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집을 사면 어디 거 사고 싶어요? 강남구 좋겠죠. 강남구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이 말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하였다. 유상승계 취득하였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인 거고, 저 사람 집인데 내가 돈을 주고 내 이름으로 바꿨다. 지금 이제 돈 주고 샀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취득하는 게 유상승계 취득 말고 그럼 무상승계 취득도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어떤 경우? 그렇죠. 증여받는다든지 또 상속받는 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유 나는 이제 됐으니까 너 이제 가져라 이렇게 증여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심에 따라서 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 뭐 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부동산 취득하는 게 또 있어요. 나 원시 공부했어요? 했구나. 이거 원시 취득 내가 스스로 짓는 것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쨌든 간에 네 이름으로 됐다. 돈 주고 샀던 공짜로 받았던 네가 지었던 하여튼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됐죠? 자, 근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무슨 취득이다? 돈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 자, 얼마 주고 샀다?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조그맣게 5억만 하자고요.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주택.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선생님 앞줄에 계시면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뒤로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샀을 때하고 집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샀을 때하고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집을 샀을 때하고 뭐 세금이 다르다는 얘기냐? 그럴까요? 네, 맞아요.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 자체가 달라요.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집 많은데 그냥 아버지한테 상속받기 똑같은데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야 집이 네가 왜 필요해? 더더군다나 네 돈 들여서 이런 경우에 세금이 달라요. 자, 지금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산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는 2월 3일 날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날짜가 두 개 나옵니다. 1월 31일 날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등기를 2월 3일 날 했다. 그럼 얘는 무슨 날일까요? 1월 30일 날. 자, 선생님. 계약 좀 뒤로. 잔금, 그렇지. 잔금이에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른 게 1월 말이고 한 3일 있다가 등기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됐죠? 나중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언제 취득을 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1월 31일 날 취득한 걸로 볼까요? 아니면 내 이름으로 등기한 2월 3일 날 취득한 걸로 볼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둘 중에 이날 취득했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등기일과 사실상 잔금일 두 개 중에 빠른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친구지간에 사니까 1월 말일날 잔금인데 야, 나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 좀 빨리 치러달라고 하는데 좀 가능할까? 아니 그래 등기해. 1월 20날 등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둘 중에 무슨 날? 둘 중에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요거 됐죠? 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거예요. 노원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5억 주고 첫 번째 집을 강남에 있는 거를 샀다. 자, 근데 등기는 2월 3일 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죠? 무슨 세금? 네, 취득세입니다. 오케이. 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세 문제. 자, 16문제 중에서 세 문제. 최근에는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는 있어요, 되게. 근데 이번 35회 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6개 중에서 세 문제면은 비중이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개 세 문제니까 꽤 커요. 그리고 취득세는 문제 수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많아요. 야, 이렇게 양이 많은데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가 나오는 적도 있기는 있더라. 근데 통상 그냥 세 문제쯤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문제가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취득으로 볼 거니 아닌 걸로 볼 거니 취득세 얼마 주고 취득했니? 세율은 몇 프로니? 취득세 비과세 없니? 어떻게 신고해야 되니?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취득세를 낸다며요. 그럼 이제 어디다가 내야 되냐? 어디다가 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리 세금 내는 데는 이제 1년을 이루는 이제 첫 씨앗입니다. 구청에다가 내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다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많이 들어봤죠? 구청에 내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 개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건 뭐냐면 취득세가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는 거면 지방세고 아니야. 국가에서 걷는 거면 국세입니다.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는 요건 국세고 이제 구청에 내는 건 지방세예요. 자, 취득세는 구청에 낼까 세무서에 낼까 이거예요. 자, 세무서일 것 같다. 한 분. 자, 그다음에 구청일 것 같다. 다들 집 사보셨나 봐. 네, 그렇죠. 자, 요거 맞아요. 여기 지방세. 자, 여기 국세인데, 자, 얘는 구청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의 기회. 지금 구청이 두 개 나와요. 노원구청이 나오고 강남구청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취득세는 노원구청에 내는 우리 동네에다가 내는 걸까? 뭔 얘기야? 강남에 있는 거 샀으니까 강남에 내는 걸까? 강남 오케이 맞습니다. 강남구청이에요. 구청이다 보니까 지방세고, 자, 요건 중요한 거는요. 지방세는 통상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물건 소재지예요. 이렇게 자, 물건이 있는 소재지. 나는 노원구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기 내가 강남에 있는 거 샀기 때문에 강남구청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서울 살고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밭을 사면 그럼 제주도까지 가서 신고하라는 얘기냐? 맞아요. 근데 내가 통상 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법무사님한테 일임합니까? 되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접 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거 됐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가 내야 되는데 요거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기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구청에다가 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됐어요? 오, 이거 지금 처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기초과정 꼭 들어야 됩니까? 이 질문도 가끔 들어와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노베이스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초과정 중에서도 오늘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엔 주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용어의 정의가 1년 내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제가 첫 시간은 강남학원에서 했는데 강남학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공부하는 분들 월요일 날 첫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얼어 있더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웃으세요? 예, 웃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 취득세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세금인가? 아니야. 부동산 취득한 사람은 구청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고지서로 보내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다. 아니면 알아서 고지서로 날라온다. 내가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신고.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구청에다가. 어느 구청에다가? 강남구청에다가. 이 강남구청이 뭐예요? 거주 주소지 관할 구청이에요?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이에요?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아, 취득세는 주소지가 아닌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 그럼 도대체 신고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그럼 내가 신고를 해야 되지라고. 이것 때문에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2월 3일이냐, 1월 30일이냐 이게 그래요. 그렇죠? 자, 어쨌든 취득은 이거였죠? 1월 31일. 자, 요 날로부터 처음 하실 겁니다. 60일. 오케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2월 3일이에요. 2월 3일은 요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자,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취득세예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개업하시고 나면 돈 많이 버셔가지고 뭐 상가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직접적으로 한번 신고해 보시면 많이 늘 겁니다. 이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월 30일부터 60일까지인데 그럼 이제 대충 얼마쯤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5억 주택했죠? 자, 5억 주고 취득을 하고 첫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1%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1%. 아, 그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면 다르냐? 네, 많이 달라요. 8%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2%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하고 12%면 12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그냥 대충 그냥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되면 세율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거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이렇게 취득세입니다. 자, 몇 문제? 세 문제. 자, 세법은 몇 문제? 16문제 중에 3문제예요.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 되니까 결코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세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취득세 파트입니다. 이건. 재밌겠죠? 재밌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초 과정은 그 되게 4시간 다 풀로 하던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일찍 끝내던가요? 달랐어요? 예, 어떤 과목은 풀로 했어요? 공법 풀로 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은 좀 적게 했어요? 민법? 오, 민법 의외에도 다 했어요? 저는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저는 기초 과정은 3시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그렇죠? 세법인데 일찍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기본부터는 좀 길어요. 기초 과정만이라도 저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숨쉴 틈을 좀 주고자 이렇게 이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1월 30일 날 취득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이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거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1월 30일 날 내 집 산 다음에 내가 무슨 가게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요걸 담보로 대출 받아다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 이때도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집이 있다 이거예요, 집이. 요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고 옛날에 5억 주고 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받냐면 3억 원을 이렇게 대출받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여러분 은행에서 요거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면 담보 잡습니까? 담보로 잡죠. 자, 요걸 담보로 제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갑돌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기 내가 이거를 소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담보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나 이거 좀 표시해 주슈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해 주쇼. 자, 이 권리 뭐라고 해요? 이거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아니지만 이걸 내가 담보 잡고 있다.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기소에서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돈 받습니다.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등록면세라고 합니다. 등록면세. 자, 요 면허란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왜 갑자기 면허세가 붙었냐면 옛날에는 등록세였어요. 그리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로 이제 이름이 합쳐지면서 면허 안 나옵니다. 예, 등록세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엔 등록세, 지금은 등록면허세예요. 자, 결국 등기소에서 지금 등본을 쫙 떼보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자 김갑돌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이 오더니 소리를 줘요. 이 사람 요거 담보로 내가 대출해 주기로 했으니까 요거 저당권 여기에다가 써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돈 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등록면허세예요. 등기부 등본상에 뭔가 권리를 기재한다든가 변경된다든가 말소한다든가 무조건 돈 받겠다. 이게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한 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 자, 아까 취득세 몇 문제? 세 문제. 얘는 몇 문제? 가끔 가다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두 문제 나오면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인 국룰은 취득세 3개, 등록면허세 하나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게 쉬워요. 취득세에 비해서 양이 5분의 1이 뭐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엄청난 사실. 35회 때는 이게 안 나왔어요. 지난 11월 26일 날 시험 본 게 이게 안 나왔어요. 10월 26일 날 본 게 이게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대신에 야, 35회 때 시험이 안 나왔으면 이번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번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건요.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뭐 하는 세금이다? 등기부 등본상에 뭔가 기재해 준다고 등기소에서 받는 세금이다. 여기 등록면허세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국가에서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꼭 세금 받더라고요, 이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등록면허세 내는 거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야 되니? 자, 또 나옵니다. 요것도 구청에다가 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세무서에다가 내야 된다. 이게 두 개예요. 여러분, 구청이냐 세무서냐가 구청에 내면 뭐다고요? 지방세. 세무서에 내면 뭐다? 국세. 그렇죠. 자, 요거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하는 건데, 자, 얘 성격은 취득세 꼬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거의. 그래서 옛날에는 왜 취득세라고 했어요? 취등록세라고 했어요. 취등록세 그냥 묶어가지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강남구청이에요. 강남구청. 그래서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집 샀을 때 강남구청에다가 취득세 신고했듯이 요 은행이 강남구청 가서 어떻게 오셨나요? 강남구청에서 제가 강남구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은행입니다. 제가 등록면허세 내려왔어요. 이거 얘기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등록면허세는 갑이 낸다, 은행이 낸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아까 갑이었잖아요. 저당권이 생긴 사람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갑이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내는 거예요, 은행이. 저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긴 사람이니까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저당권자인 은행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유권자는 누구? 갑. 저당권자는 누구? 은행.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나 옛날에 대출 받았을 때는 등록면허세 다 내가 냈던 것 같은데 원래 은행이 내는데 미룬 겁니다. 싫으면 대출 안 해줘. 이러면 뭐 내야지 뭐 어떻게 해야죠.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했습니까?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자, 얘도 이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자, 얘는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했더니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 좀 주세요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준다 이겁니다. 안 해준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을 때는 은행 담당자가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내고 그 영수증을 팔랑팔랑 가지고 와서 등기소에다 같이 제출해야만 등기해준다 이 얘기예요. 요거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취득세는 국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자, 등록면허세, 국세, 지방세. 요것도 지방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구청에다가 이때 구청이라고 하는 건 주소지관할구청, 물건소재지관할구청, 물건소재지관할구청. 요거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다. 고지서로 날라오는 세금이다. 내가 직접 신고해야 돼요. 취득세도 내가 직접 신고해야 되고 등록면허세도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 60일. 얘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쵸?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럼 대충 이제 이건 또 얼마쯤 될까? 이겁니다. 자, 아까 우리 취득세는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5억 주고 취득했기 때문에 5억 원 곱하기 첫 번째 집이니까 1%였죠. 근데 여러분 이 등록명세는 이 5억 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3억 원이 중요할까요? 3억 원이 중요합니다. 아니 은행이 그 사람이 얼마 주고 샀는지가 뭐가 중요해?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담보를 얼마를 잡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채권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억 원 곱하기.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여유가 좀 되시면 알아두시면 1년 내내 공부하기 좋습니다. 등록명세는 거의 대부분 0.2%예요. 거의 대부분 0.2%. 여기서 약간 삐그러지는 예외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등록명세는 무조건 0.2%다. 저당권을 설정하던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이 뭔지 아세요? 전세권? 예, 전세권, 뭐 임차권,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 나오겠지만은 5만 가지 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0.2%. 자, 그러면 3억 빌리면 등록명세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를 원래는 내가 낸다, 은행이 낸다. 은행이 내야 돼요. 은행이 내야 되는데 통상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뭐 이거저거 띄고 나머지만 주니까. 요즘도 그래요, 근데? 요즘도 그렇구나. 대출 받아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6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취득세는 세 문제, 자, 등록명세 한 문제. 자, 그런데 지방세라고 하는 공통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대신에 요 두 개 중에 다른 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요 신고 납부 기간 요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할만해요? 할만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한 5일쯤 되니까 조금 지치죠? 그죠? 이게 이제 계속 과정을 이게 다 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면 좀 상태들이 좋으세요. 괜찮아. 그러다가 목요일쯤부터 꺾어지는 다음부터는 좀 약간 힘들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토요일 날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자체 휴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예. 또박또박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자, 좀만 힘내주세요. 좀 쉴까? 뭘 쉬어요?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월 30일 날 취득한 강남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 자,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보유세를 내야 돼요. 보유세. 우리나라는 취득했다고도 세금 내야 되고 갖고 있다가도 세금 내야 됩니다. 갖고 있다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가 표준액 1년 내내 나올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자,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가 표준액. 선생님 맞으셨으니까 시가 표준액이 뭘까요? 이 부동산 가격을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이 가격은 뭐지? 3억 원? 시세? 뭐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는데 대충 공시지가 그죠? 공시지가. 자,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을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다 하더라도 자,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통상 여러분들 공시지가대로 삽니까? 공시지가보다 높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은 당신이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고 매년 당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지자체에서 평가해서 공시를 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이 공시 가격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아요. 높아봐야 세금만 많이 나옵니다. 자, 무슨 세금? 네, 재산세. 그렇죠. 자, 그래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당신이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는 1도 관심 없습니다. 됐고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길 테니까 자, 잘 내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시가 표준액.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시가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과세관청에서 생각하는 시가라고 하는 건 좀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 땅은 공시가격,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가격을 이게 평가해서 주로 재산세 매기는 데 쓰는 가격이에요. 시가 표준에. 일반적인 시가보다 좀 낮죠. 60, 70%밖에 안 됩니다.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이것도 또 나오네. 구청에서 나올까? 세무서에서 나올까 이거예요. 진짜.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 아까 취득세는 어떻게 했어요? 구청이었죠. 구청인데 주소지 관할 구청,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물건 소재지. 그럼 재산세 이것도 구청일까 세무서일까라고 하는 건데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구청이에요. 자, 그럼 구청 또 두 개 나오네. 살고 있는 구청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이것도 물건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관할 구청이에요. 그 뭐야? 지방세는 내가 살고 있는 게 1도 관심이 없구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야, 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저기 외지 사람이 샀단 말이야? 나한테 취득세 내라고 그래. 야, 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아직까지 갖고 있단 말이야? 재산세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는 1도 중요하지 않다. 지방세는 무조건 뭐다?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취득했다고 세금 부과하고 갖고 있다고 세금 부과하는데 취득했다고는 취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야 미안해 네가 신고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난 얼마 주고 산지 모르거든 이건데 재산세는 그게 아니에요. 취득한 가격은 그냥 넣어두시고 네 부동산 가격은 내가 맨날 평가하는 거니까 이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로 부과합니다. 이건요. 취득세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는 신고한다, 하나는 고지서로 부과한다. 자, 그리고 이것도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뜬금없는 날짜예요.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를 몰빵을 해요. 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세 기준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거 많이 알고 합니다. 그죠? 시가 표준액이란 말도 처음 들었잖아요. 아, 공시지가 같은 거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구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가 다 나오는구나.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 세 가지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구청에서 부과하는구나.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는 살고 있는 동네는 1도 관심 없다. 물건 소재지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 봐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시는데? 아니에요? 처음엔 좀 신기했는데 막 식상해요? 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고지서로. 그러면 여러분 고지서로 날라오면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하는 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것도 1년 내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도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재산세는 두 번 나옵니다. 7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고 9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어요. 7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고 9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 시험에도. 자, 그럼 요건 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집을 갖고 있잖아요. 요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구청에서 계산을 합니다. 100만 원이래, 재산세가. 그럼 100만 원을 한 번에 걷는다, 반씩 보낸다. 반씩 보낸다. 그쵸? 7월에 반, 9월에 반.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50만 원 나왔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온. 얼마 안 나왔지. 또 나올 거니까.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상가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반씩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 자체를 따로따로 합니다. 집만 한꺼번에 집만 한꺼번에 해서 절반씩 보내고 상가를 갖고 있다. 요 건물부는 7월에 토지부는 9월에 보냅니다. 계산 자체를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내가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건축물분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네. 얼마 안 나왔네. 야, 그 얼마 안 나오지. 땅이 이제 3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건 달라요. 집은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산 자체를 따로따로 한다. 집을 갖고 있으면 일단 같이 계산한 다음에 절반씩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는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이거 됐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상가였어요?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죠. 주택이니까 각각 2분의 1씩 전체 계산한 거에서 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대충 세액이 얼마나 될까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아까 선생님 재산세는 이게 아까 했어요. 요 5억 원이 중요했다, 3억 원이 중요했다. 이거 물어보려고 해요. 재산세는 5억이 그 3억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3억 시가 표준액인 3억 원에 대해서 자, 0.1에서 0.4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얼마 비싼 집이 아니다. 그럼 0.1%만 내면 되고 집이 좀 비싼 집이네. 이런 경우에 0.4%. 이거 누진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그런 거 없었죠. 아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얘는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세무서가 걷는다, 구청이 걷는다. 구청이 걷는다. 이때 구청은 살고 있는 구청, 물건소재지 구청.
물건 소재지구청. 내가 신고하는 세금도 있고 고지서로 날라오는 세금도 있더라. 자, 취득세는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신고. 등록명세세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신고. 재산세는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고지서.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납기가 언제였다? 7월 16일부터 7월 말. 9월 16일부터 9월 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